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이진숙 위원장을 맞대응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책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들어줬다. 자, 과거에 이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마침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최민희가 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온갖 인신공격을 하고 자, 이렇게 말하자면 공격하고 저격하고 이런 데 아주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따박따박 맞대응하면서 이 청문회에 스타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자, 국민은 사실상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공격을 다 하고 사선 금지령을 했지만 따박따박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5초 동안 이 주시하면서 침묵으로 대응한 거라든지 자, 박정희, 이승만 이 두 사람을 공격하면은 칭송하면은 그야말로 이 극우가 돼버리고 그런데 이 김대중 노무현에 관해서 아주 칭송하면은 이건 아주 센스 있는 지식인이 되고 있다 하는 발언도 이준숙 위원장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 프레임이다, 친일파다, 뭐 5.18 프레임을 다 걸어도 대응을 건건히 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대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아주 뭐 내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한다, 해명해달라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 청문회에 했던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대응을 아주 차분하게 그러면서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그동안 우파 진영에서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이 배짱 그리고 두둑한 이 배짱뿐만 아니라 강직한 그의 이 뭐라 그럴까 신념 이런 것이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최민희에 관해서 민주당 안에서 개딸들이 공격하고 저격하고 왜 정승래만큼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민희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다. 정승래만큼 왜 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본인이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 자기는 자기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욕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내가 유명해지거나 뭐 이런 걸 바라고 싶지 않다. 오로지 나는 이 이상한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그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유튜브 쇼츠에서 그 방송을 보면 최민희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위원장의 연목이라던 최민희가 댓글로부터 엄청난 요구를 받고 있다. 완전히 채워줬으면 접어도 정청래처럼은 했어야지. 귓속말로 다 뭐 싸우지 말자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 겐달들이 최민희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걸부전 종군기자였다는 사실. 너무도 잘하는 최민희가 종합 기선제압에 실패한 것인데 멍청한 개딸들은 최민희의 속도 모르고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최민희도 답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내부조가 문제가 있다. 나이가 몇 살이냐는 등 비난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길에 스타로 만들고 말았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처럼 최민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스타로 만든 것에 대딸들은 배아파 뒤지려고 하고 있다. 아무튼 민주당 탄핵 덕분에 푹 쉬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받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연목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그 직무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급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쉬면서 물론 뭐 쉬게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방송 정상화, 언론 정상화를 그야말로 지금 뭔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 이 안하림 TV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안하림 TV에서. 그래서 이진숙의 이 공격을 했던 이 최민희가 오히려 그것은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최민희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내부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진숙에 대해서 아주 최민희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처음까지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무엇이냐? 제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내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내부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내부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내부조가 이상한가? 내부조가 이상하자는 게 어떤 뜻이죠? 왜요? 다음 저의 내부조에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게 신상 발언이죠. 저희 사실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9%의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요조해요. 싶어요. 좀 아이스크림가. 저희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집요하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가 아주 당황하고 있으니까 제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내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최민희가 지금 뻘뻘 기고 있는 것이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본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구조. 자, 내구조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찌꺼리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진숙 위원장이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셨으니 많이 하셨으니 이제 나서 RCC 같은 학생 방송국에서 국민의힘에 있었죠. 갔다 언제였습니까? 2023년 7월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구구파 전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자로서 그런 식의 사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까지 찌꺼리 한 번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의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아니 이제 나서 RCC 같은 학살자를 만나가지고 특별히 알고 거기도 저에 대해서 지지하십시오. 저는 간만소리냐고 한간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정 찌꺼리라고 한 부분에 그걸 정확하게 또 지적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청문회에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이만큼 받은 사람도 있을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러면서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거나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신에 대해서 배변사라고 했던 정동영에 대해서는 딱 25초 동안 정확하게 25초 동안 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정동영도 그렇고 이 청문회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자, 그 청문회에 있는 의원들이 뭐라 그럴까 벌벌 떨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을 대선 주자급으로 키워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자 다음 대선 후보에 확실한 자리를 매김했다. 자, 그러니까 이 김문수, 이진숙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인사들보다는 어느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 보수 우파 정신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 여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또는 집권 세력들 중에서 나오던 인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공격하거나 5.18이거나 또 과거사 문제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면 타협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면에 서서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걸 보면 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중도 통합 이런 가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문수, 이준숙 이런 사람들이 자, 이 자유우파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소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융남 폭격을 하더라도 거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당당함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고 자, 좌파 진영에서는 최민희가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그런 바탕을 깔아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벌써 7번째 야당 단독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치 파업을 불러올 공산이 큰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사관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혼란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한 발전 모두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타협도 원활해지고 시장 경제 또한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게 반시장적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번이 7번째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또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야당도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건의로 대응할 뿐 의석수에 빌려 민생 법안을 주도할 수 없는 여당도 부도리표 전국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